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 드디어 2022년도 새해 첫 개장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모든 것들 다 이뤄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고 20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알뜰맨의 시황 따라잡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거래일은 3대 지수 모두 2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로 접어들면서 휴가 시즌 시작과 연말 포지션의 정리로 인해서 거래는 전반적으로 부진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6%, S&P 500은 마이너스 0.26%, 나스닥은 0.61%, 그리고 원달러는 1188.78원으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0.05% 하락을 했고, 빅스 지수는 17.22로 마이너스 0.63% 하락을 했습니다. MSCI 코리아 ETF는 77.87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0.36%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렉시콘 파마슈티컬 기업은 당뇨병 환자의 심부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심장약 소타글리플로진에 대한 신약 신청서를 FDA에 제출을 하면서 6.5% 상승을 했고요. 화이자는 영국 규제 당국이 18세 이상의 경증에서 중증도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팍슬로이드의 코로나 항바이러스제를 사용 승인을 했기 때문에 1.1%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하락 종목 이슈로는요, 먼저 AMD가 있습니다. 2021년도 연말 목표에 연기된 2022년도 1분기 라이벌 회사인 자일링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350억 달러의 전체 주식 인수 거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발표와 함께 마이너스 0.86%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사는 아직 필요한 승인을 모두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일링스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2.2%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은 크루즈에 대한 이슈인데요. 목요일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인들은 예방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크루즈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카니발은 마이너스 2% 하락을 했고, 노르웨이 크루즈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바백스는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제조 계약을 연장했다라는 소식에 마이너스 7%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인도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디디그룹인데요. 중국의 차량 호출 회사인데 이 디디는 6월에 상장을 했지만 이후에 중국 당국이 회사를 단속시키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폭락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마이너스 4.7%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략가들은 S&P 500이 2021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내년 주식시장은 걱정이 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시장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견뎌야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속도를 결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코로나 사례가 미국을 휩쓸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2년차를 숙고해야 합니다. 카프라 리서치 수석 투자 전략가 샘 스토발에 의하면요, 이 기간은 대통령 임기 2년차의 변동성이 다른 3년보다 40%나 더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2학년 슬럼프로도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영국 자산관리 회사 슈로더스의 션 마르코스비츠 투자 전략가는 올해는 진정한 경제 회복의 해며 2022년도에는 팬데믹에 대응한 대규모 부양책이 사라지면서 성장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2022년도 3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56.5%로 내다봤고요. 그리고 5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90%로 내다보았습니다. 5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대폭 상승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1.78달러 하락한 배럴당 75.21달러, 즉 마이너스 2.3%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전일까지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유지를 했으나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서 원유 수요를 이끌지 못했다는 분석인데요. 오미크론의 증세가
이전에 변이에 비해서 덜 심각했다라는 평이 나왔지만 확산세가 가파를 경우에는 원유 수요가 힘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가는 마지막 거래일에 하락했지만 2021년도로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55% 급등했습니다. 연간 상승폭은 유가가 70% 이상 급등했던 지난 2009년 이후에 12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그 이유로 들면은요, 코로나 팬데믹 충격 속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원유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원유 가격이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이 되는 만큼 2022년도에는 원유 가격에 의해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는 우선 화요일 고용 보고서의 발표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 달에 40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는 11월에 21만 개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실업률은 4.2%에서 4.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 ISM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수요일에는 연준의 12월 회의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앙은행은 월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축소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월 회의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첫 번째 기회로 간주가 됩니다. 연준은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3회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6일 날에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고요. 7일 날에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연설,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 그리고 톰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이 있는데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6일날 매파라고 불릴 수 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6일날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이라는 것이 상승 방향이 아닌 하락의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것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내 증시는 2022년 새해에 대한 기대감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국제정세는 아직 너무 상승도 아니고 너무 하락에도 아닌 애매한 부분에 베팅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뚜렷하게 사야 할 이유와 팔아야 할 이유가 각각 없는 만큼 흐지부지한 장이 될 것이며 화요일 고용보고서와 그리고 수요일날 연준의 회의록을 보고자 하는 심리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용보고서와 회의록을 보고 들어가는 부분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새해 첫 거래일인 만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모든 종목들이 좋은 성과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도움이 됐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